안녕하세요. 북일만 코기토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좀 사실 진부한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그로성 멘트로 뭐 4개월 합격 신학, 4개월 만에 연고대를 붙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이 단기간에 좀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말하자면 진짜 신화 같은 이야기를 읽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좋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 루틴이라는 걸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 얘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이제 4개월 만에 붙었다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성공 신화 같고 저도 사실 이거 성공팔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조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물론 이 결과는 대단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역 때 이렇게 좀 실패를 하고 나니까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학년도에 현역이었고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필삼선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재수하면 배수생, 그러니까 약간 죄책감 드는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절망감이 되게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 때까지 말은 이제 재수라고 했는데 6월까지 사실 게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롤을 하면서 랭킹 뭐 상위 한 1% 정도, 0. 몇 퍼센트 갈락말락한 그 정도 수준까지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느껴서 잘했고, 그래서 게임에 빠져 살았던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까지는 한 것도 딱히 없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침 이제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장소가 이렇게 바뀌면서 운이 좋았는데 장소가 바뀌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게 현역 때도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앞에 또 준비한다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4개월 정도밖에 공부 못하겠구나, 많아도 4개월 반이겠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4개월 만에 뭔가를 하려면 남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하려면 남들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보통 이제 현역 친구들이 하루에 뭐 5시간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하는 학생들은 뭐 10시간도 하겠지만 평균 잡으면 5시간 6시간 정도 할 테니까 거기에 3배 하면 난 하루에 15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사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근데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속칭 가능충, 그러니까 가능 세계를 그리는 그런 친구들의 얘기, 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5시간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 매일 좀 뭔가 내가 공부했던 시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했던 게 화장실 가는 시간, 뭐 물 먹는 시간, 뭐 핸드폰 보는 시간 다 빼고 수능 공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만약에 한 12시간 정도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15시간은 최소한 공부를 한 거죠. 보통 저희가 15시간 중에 그러니까 1시간에 10분씩만 쉬어도 12시간 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순공이 막 13시간, 14시간 찍혔다는 거는 저는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앉아 있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이제 안 자는 날에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도끼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사실 4개월 합격 신화라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성공팔이 느낌으로 떠벌리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냥 1년 공부한 거랑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공부 시간 어떻게 잡으면 좋냐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텐데,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건 제가 유튜브를 안 찍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노력으로 사실은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 차이가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 안 해서 못한 거지 왜 남 탓을 하냐, 남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만 가는데 라는 말 들어서 굉장히 좀 슬프고 이제 그런 얘기 들었던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엉덩이 무겁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 도끼를 품는 것도 사실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재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보면 나중에 한번 썰을 풀어볼 텐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던 적도 있었어서,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그 의지, 재능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다,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공부 자체 머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남들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 무식하게 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부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이제 15시간씩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기쯤 되면 다들 지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까지, 서울대 가는 방법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보다 적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해서 뒤집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뭐 9시간 하는 날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초과 달성해서 11시간 하는 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저는 9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루틴이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공부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공부랑 수능 때 가서 할 공부랑 좀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에는 뭐 9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하면 사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능 전까지는 아니 뭐 생활 패턴 때문에 수능을 못 봐? 잠을 못 자서 시험을 망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잠을 못 봐도 맞출 문제는 다 맞히고 그 다음에 수면 패턴 챙긴다고 공부 안 하고 잠 많이 잔 사람은 당연히 시험에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안 썼는데 다만 수능 직전에는 패턴을 좀 지켜서 6시에 일어나서 고사장 가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7시 반에 공부 시작하고 뭐 10시나 11시쯤에 집에 가서 12시에는 잠에 들고 뭐 그런 식으로 수능 직전과 지금 이렇게 스퍼트 땡길 때를 조금 차이를 좀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루틴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생활 패턴 같은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8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채우는 거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당장 공부가 안 되는 노베이스 학생들은 이것도 채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강 보는 시간도 그냥 공부 시간에 넣어라. 순공 시간에 넣어라. 뭐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미미미누님 영상 이런 거 볼 때 뭐 이거 30분 봤으니까 순공 30분 확보 뭐 이런 이제 얘기하는 재밌는 댓글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인강을 듣고 내가 필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 시간에 넣어도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 아까 썼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성취감 그게 이제 나에 대한 거짓말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성취감을 어느 정도 갖는 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잘 되는 시간에 하면 되는데 그런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넣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게 하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 루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연고TV 영상 나와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건데 이 루틴을 세울 때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이제 주로 여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좀 아기자기한 플래너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좀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성취감을 느껴서 하나씩 잘 지키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따라해보면서 그 당시에 아마 모르모트였나 하여튼 플래너가 좀 유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때 뭔가 이거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고 따라했는데 뭔가 저는 이게 하나가 틀어지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상담도 해보니까 다들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9시부터 공부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9시 3분이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9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하자. 9시 10분 되면 핸드폰 보다가 그냥 9시 반부터 해. 뭔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하나가 어긋나면 그냥 계속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시간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공부 양에 있어서도 아니 뭔가 내가 수학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단원, 2단원까지 풀려고 했는데 지금 1단원까지밖에 못 풀었네? 그럼 이제 이 항목을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의욕이 안 생긴대요. 왜냐면 그거 채우려면 또 다른 거 다 밀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틀을 가지고 하면은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그래서 앞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뒤에 가서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좀 잡아놓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잡아놓고 간다는 게 뭐냐면 저는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저는 8시간을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걸 두 번 돌려서 뭐 15시간, 16시간 좀 적게 한 날은 뭐 14시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한 사이클을 잡고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돌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한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서도 뭐 국어 수학 합쳐서 4시간 반, 그 다음에 뭐 사탐, 영어, 저는 이제 문과니까 제2외 국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3시간 반 해서 총 8시간이잖아요. 요걸 한 사이클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문학, 비문학, 뭐 수원, 수투, 뭐 확통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래너에 나 오늘 이제 문학 해야지, 비문학 해야지, 수원, 수투 해야지 그럼 체크 표시 안 나오면 또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을 4시간 반 잡았다 그러면 뭐 국어 2시간 그럼 이제 비문학, 문학 이제 나눠서 이제 풀고 복습하겠죠. 그 다음에 수학도 그럼 2시간 반 하면 뭐 수원, 수 이건 알아서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원이랑 수투를 어느 걸 더 많이 해야 되나요? 그건 본인이 약한 게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거고 또 이제 오늘은 뭔가 약한 거 하기보다는 좀 자신 있는 거 하고 싶어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하면은 자신 있는 것도 하는 거고 그런 걸 정해놓지 말자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어 수학 4시간 반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좀 특이했던 게 문법을 사탐 공부하는 시간에 넣었었다. 그래서 뭐 문법 같은 경우에 사탐 0.5 과목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사탐, 문법, 영어, 뭐 아랍어까지 해서 이렇게 3시간 반 했는데 사탐 각각 1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문법 30분 그 다음에 영어랑 아랍어 합쳐서 1시간 이 정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뭐 합쳐서 1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비율은 본인이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냥 우리는 그걸 합쳐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수학이 더 재밌는 사람이니까 국어는 30분 하고 수학은 4시간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비율을 적절히 맞춰서 그냥 본인이 맞게 하되 너무 극단적으로는 하지 말자.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너무 틀에 매여서 할 필요는 없다. 큰 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자. 그래서 전 플래너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8시간 정도 하면 보통 이제 4시에서 5시 정도 되잖아요. 저는 뭐 저녁을 안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한 점심은 먹었었나 하여튼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좀 현실적이지가 않고 뭐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면 뒤에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게 뒤에서는
편한 공부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갈수록 사람이 지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국어를 풀 때도 뭐 문학, 비문학 문제 풀고 복습하면 머리에서 사실 쥐나잖아요. 뇌가 좀 피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뭐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 뭐 문학편 이렇게 작품 읽어보고 뭐 내신식으로 이렇게 설명 나오잖아. 아, 이런 설명이 있네 하면서 그냥 남이 써준 거 받아먹는 식으로 그럼 편하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확통을 조금 좋아했고 잘했던 기억이 있었어서 수원수투를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니까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확통을 하면서 좀 약간 힐링 타임을 갖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아침에 좀 기운이 있을 때 하고 점심이나 뭐 저녁이나 어쨌든 밥을 먹고 나면 좀 졸리기 때문에 오후에 두 번째 사이클 돌릴 때부터는 조금 쉽고 편안한 걸 공부를 하자, 루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는 아침에, 영어는 점심 먹고, 요거 두 개만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뭐 4시간 반, 사탐 뭐 3시간 반 했는데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잡으면 돼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국어를 아침 시간에 안 풀면 나중에 수능장에 가서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과학적으로도 잠에서 깨고 나서 뭐 2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아침에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학이나 사탐 같은 경우, 뭐 과탐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그렇게 막 깨야 된다. 과탐은 그래도 사탐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사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사탐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뇌가 깨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은 들지가 않아서, 다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린 거는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하더라도 사실 수능장 가면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려요. 왜냐면 국어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치고 나면 좀 긴장이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어랑 영어는 좀 시간을 지켜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루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방법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당장 방법론을 알려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거나 좀 좌절할 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많이 공부했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많이 공부했다, 아까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할 능력이 안 돼. 그렇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혹시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자녀분들에게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학력고사 시절의 느낌이랑 지금이랑은 다르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시죠. 그냥 우직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됐어요. 지금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국어를 왜 그렇게 극복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공부 시간에 얽매기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국어를 전문으로 하니까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리는 면이 있는데,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전략을 좀 잘 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인강을 안 들었어요. 인강 아까도 안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강을 안 들어도 그런 방법들, 뭐 커리큘럼들 제가 알아서 다 짜고 전략적으로 하는 재능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국어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하고, 다른 데서 이제 뭐 인강이나 뭐 공부 잘했던 선배들 조언 들으면서 그런 것들 방법을 좀 교정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특히 이제 지방이나 뭐 이렇게 약간 대치 학군지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 저는 일산 살았는데 일산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방법론을 다 설명을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로 얼마나 그래도 내가 목표를 이루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거랑 두 번째로 공부 루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앞서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서 뒤로 와주는 시간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름방학 공부 동기부 영상 뭐 그냥 올라온 거 맨날 올라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역전을, 드라마를 쓰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 낭비 없이 공부를 좀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제가 전략도 잘 짜고 방법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